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을 보면서 유튜브를 넘어서 모든 미디어에서 주요한 후보 5명의 토론을 자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이 후보들을 보면서 왜 굳이 국가의 정점이 되려고 하는가를 늘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만큼 정치라는 부문에 무지하고 오히려 약간은 반감을 갖고 있는 저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정치 드라마를 보고 이게 내 인생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재미와 이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추악하지만 아름다워서 헤어놓을 수가 없는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 프란시스.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백악관에서 수십 년을 근무했으며 이제 자신이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제대로 한 자리를 해보려는 프랭크가 시청자를 향해 능청스럽게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Look at that winning smile, those trusting eyes. I latched onto him early on and made myself vital. After 22 years in Congress, I can smell which way the wind is blowing. 그런데 Frank, I'm going to stop you there. We are not nominating you for Secretary of State. I know he made you a promise, but circumstances have I want to changed. speak to Walker personally. The decision is made. We need you, Frank. Will you stand beside us or not? 졸지에 대통령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 자리를 해먹겠다는 꿈마저도 와장창 깨져버린 프랭크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거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I'm very glad to hear that.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프랭크가 벌이는 작전은 딱 하나. 필요한 아군을 찾아서 이용하고 쓸모없으면 약점을 만들어 제거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프랭크의 작전은 언론, 경찰청장, 의원, 수백억 원의 자산가, 그리고 미국의 수장, 대통령에게까지도 큰 신임을 받으며 미국 정치의 판도가 점점 프랭크의 중심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초반부에 자신이 바랬던 장관직, 그 이상의 직책을 받게 되어서 시청자들조차도 알 수가 없는 프랭크의 끝없는 야망이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And that I will well and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of the office on which I'm about to enter.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Vice President. 그리고 대통령이 옆에서 진실된 표정으로 또 때로는 도를 넘는 적극성을 띠면서 결국 대통령이 20년지기 우정을 저버리고 프랭크를 친구라 부르는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프랭크는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정치적 결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결함까지도 파악해서 알게 모르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대통령의 경우에는 영부인과 부부 갈등,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 증세로 인한 약물 복용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적인 비밀조차도 프랭크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결국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상황까지 오게 하는 건 물론 결국 대통령직을 자진 반납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을 부통령인 프랭크에게 넘겨주는 그 순간까지도 프랭크가 자신을 위해 헌신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겉보기에 너무나도 정당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프랭크의 무서운 설계 능력과 연기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갈아치우며 그를 미합 중국의 대통령 자리까지 올려놓았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시즌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권력에 대한 그의 집착은 주변 위험 요소를 가진 방법으로 제거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Please get him on the line. 아직 부통령도 되지 못했을 시절 프랭크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에게 정보를 가진 방법으로 흘리는 것은 물론 흘리는 것의 대가로 기자 본인에게 성상납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이 기자가 자신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대통령에게 눈에 띄기 위해 한 젊은 의원을 주지사로 만들려 할 때도 프랭크는 언론, 의원들을 움직여가며 젊은 의원에게 길을 틔워주기로 합니다. 문제는 알코올, 마약 중독에 여자 관계도 문란했던 과거를 갖고 있던 이 젊은 의원은 프랭크도 예상치 못했던 언론의 질타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프랭크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도 그 핵심에 있는 젊은 의원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자 프랭크는 앞에서는 좋은 말로 구슬리고 뒤에서는 젊은 의원을 함정에 빠뜨려 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젊은 의원은 프랭크가 정확히 원한 대로 자살로 꾸며진 타살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듯 프랭크는 내가 원하는 바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어떤 짓을 해서라도 꼭 이루고 만다는 생각 하나로 대통령 자리까지 간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지도부의 최고 위치에 있지만 대통령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전형적인 독불 장군인 프랭크가 대통령 자리에, 그것도 선거가 아닌 대통령을 몰아내고 올라온 부통령이라는 겁니다. 무자비한 정치인에서 하이에나 같은 부통령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방팔방에서 자신을 물어뜯으려 달려드는 언론, 의원, 외교 문제가 기다리는 대통령까지. 아버지의 무덤에 오줌을 싸며 당신처럼 초라하게 삶을 끝내지 않을 거라던 프란시스 J. 언더우드 대통령. 잔인하지 않지만 잔인하고 징그럽지 않지만 소름 돋는 그의 이야기, 하우스 오브 카드 추천해드립니다.